내리지 않고 반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할 경우 자본의 계속적인 축적이 어려워진다. 그 결과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노동자 혁명이 앞당겨져 자본주의가 붕괴한다. 이러한 입장은 사미르 아민과 유사하다. 아민은 오늘날 자본주의 구조는 서구 자본주의가 비서구 비자본주의를 강제로 구조 조정한 결과라고 본다. 이런 자본주의 국가의 비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착취를 강조하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입장과 사실상 같다. 아민은 또한 비서구 비자본주의 부문이 이러한 종속체제와 단절함으로써 주변부 국가가 자율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민은 종속체제가 소멸된 후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소멸할 때까지 국제 분업은 완전한 평등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본다. 네, 지금 막스 레닌을 한쪽으로, 그다음에 로자와 그 아민을 한쪽으로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로자 룩셈부르크와 아민은 비자본주의가가 자본주의 생산 형식을 받지 않고 관계를 단절한다고 보죠.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나? 안 되죠, 당연히. 그게 제국주의는 강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좀 현실성이 없어. 오히려 막스와 레닌의 입장이 맞다 봐요. 어쩔 수 없이 그 자본주의의 구조에 편입되는 거지,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하기는 어렵죠. 물론 이제 사회주의, 그죠? 사회주의 정당.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 그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은 제국주의와 단절하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어때요? 제국주의에 단절을 하지 못한다. 왜? 제국주의가 강제로 강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남인은 이러한 제국주의 종속체제와 단절해서 자율적인 성장을 해야 되고 국제분업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그 국제분업이 평등해야 된다. 우리 요즘 저거 많이 공정무역 많이 얘기하지 않나? 공정무역. 그런 말 많이 하죠. 공정무역. 그죠? 그래서 우리 커피. 그죠? 커피 열매. 그죠? 착취노동이다 이거야. 착취노동. 그래서 적당한 가격을 받아야 된다. 적당한 가격을 받아야 된다. 근데 적당한 물가가 인상되죠. 물가가 인상되는 문제가 있다. 어쨌든 평등한 공정한 분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막번영 경주 읽어봅시다. 특히 아민에 따르면 비서구 비자본주의 부분이 착취에서 벗어나려면 제국주의와 매판 계급에 저항하는 전 자본주의 내 국민과 자본주의 내 노동자의 민주적 연합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권부의 방은 세계 사회주의를 신화하기 위한 주권 하나입니다. 이전 역시 비자본주의 국가 현명을 자본주의 국가 현명으로 보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입장과 유사하다. 물러스는 미국 자체가 붕괴되는 것은 정확하지만 최소한 10년 안에 미국의 혜택가 더욱 심화되고 제한체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러스의 전망에 따르면 이러한 대한체제는 미국의 경우와 다른 경우를 그 결과 미국 체제와 대한체제가 분리되는 분기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민은 어때요? 후진국의 노동자와 후진국의 농민이 단결해가지고 매판이죠. 매판 가급에 저 한국시로 말하면 재벌에 대항해서 삼성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 딱 원하청 노동자겠죠. 원하청 노동자 착취당하고 있잖아. 원하청 노동자. 그죠? 삼성 노동자들은 돈 많이 버는데 원하청.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자동차 수출을 하기 위해 농산물을 개방해야 되죠? 농산물을 개방. 잖아요. 그래서 싼 농산물을 수입해 오잖아요. 그래서 농민이 희생당하죠, 농민. 그래서 이러한 하층 노동자와 농민, 즉
종속체제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계급연합한다는 거죠. 계급연합을 해서 이런 재벌과 같은 매판 계급에 대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속국가에서 후진국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자, 식민지 혁명이 일어나면 어때요? 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죠? 즉 혁명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 본국 노동자를 매수할 잉여 가치죠? 잉여 가치를 후진국에서 조달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제국주의와 분리하는 체제, 사회주의가 있겠죠? 사회주의 국가. 근데 소련이 망했잖아. 하나 남은 게 이제 중국이네. 근데 중국은 어때요? 자본주의적 성격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월레스타인이나 뒤에 나오는 아리기는 미국과 다른 체제에서 이 중국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두 가지 입장이야. 중국이 대안이다. 아니다. 미국과 분업 체제인이 같은, 그죠? 제국주의 혹은 강대국,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 하나 해도 돼? 질문, 예, 딱 1분 안에. 저 헷갈리는데 중국이 예, 정치는 사회주의 그리고 경제는 자본주의를 택했다고 하는데 예. 이게 어떤 맞는 이야기예요. 자본주의 성격이란 말이 경제 쪽에 자본주의를 택하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엄격하면 틀려요. 자, 사회 구성체. 사회 구성체는 어때요? 정치, 경제적 통합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사회 구성체로서 정치, 경제를 분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생산 양식은 경제적 측면이죠. 경제적 측면으로서 임노동을 말하는 거예요. 임노동 관계. 그죠. 이거는 이거죠. 그래서 중국은 일단 생산 양식이 집단적 소유와, 그죠? 집단적 소유와 사적 소유. 집단적 소유와 사적 소유가 혼합된 임노동 관계를 가지고 있죠? 중국의 생산 양식. 즉, 이런 보인다면 자본주의와 유사하죠. 이렇게. 근데 정치는 뭐 하나마나 이거는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 일당이니까 사회주의 정당, 일당 체제, 일당 지배 체제. 그래서 중국이 자본주의와 유사하다는 거는 사회 구성철에서 자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임노동, 그죠? 사적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사적 소유가 있다는 거. 그런데 중국의 논리는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존재하고 자본가와 임노동이 존재한다. 이게 중국식 사회주의예요. 중국식 사회주의에 따르면 자기네들은 중국의 특수한 사회주의고 거기에는 자본과 임노동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여전히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고 외부에서는 무슨 말이냐? 짬뽕이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짬뽕인데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쉽게 그렇게 말하면 이해는 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정치는 사회주의인데 경제를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 사적 소유, 임노동 관계, 그죠? 자본가와 노동자가 존재하잖아. 시장도 있고. 이런 측면, 이거를 자본주의와 유사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결정적인 건 자본주의라는 말을 쓸 때 두 가지. 1. 사회 구성체라는 단어의 의미로 쓰고, 두 번째는 생산 양식의 의미도 써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뭐예요? 사적 소유. 사적 소유에 기반한 임노동이죠? 이걸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라고 해서 중국이 경제는 자본주의다 할 때 사회 구성체로서의 자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산 양식,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사적 소유에 기반한 임노동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여기 해야 되죠. 아까 방금 누가 읽었죠? 질문해가지고 잊어버렸어. 이창렬 동지 읽은 것 같아. 이거 박관영 동지가 한번 읽어봐 줄래? 폴러스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사회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려던 과거 좌파의 2단계 전략을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좌파 전략으로서 지적인 명료성,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것부터 시작하는 대중적인 정치적 행동,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포르투알레의 정신을 확장할 것을 주장합니다. 윌럼스틴은 현 시대를 다른 체제로 넘어가는 비행기라고 보면서 좌파 전략으로서 이 밖에도 선거에 대한 방어적이고 실험적인 접근, 끊임없는 민주화 운동, 자유주의 중도파에게 그들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반인종주의, 탈다크마 등을 제기하였다. 조반니 아리기에 따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금융자본은 산업의 공동화에 직면하여 실물 자본과 유기된 투기적 자본이다. 이러한 투기적 자본의 과도한 경쟁은 국제 금융체제의 혼란과 붕괴를 가속화하여 미국 패권을 교체할 수 있다. 그는 미국 패권은 지서구의 무조건으로 극복된다고 보았으며 특히 세계 체제에 편입된 중국의 부상을 주목하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아미는 사회주의자예요. 반자본주의자란 말이야. 종속이론에서 출발하는데, 근데, 얼러스틴과 아리기는 사회주의자로서 출발했지만, 미국에 가서, 그죠? 미국에 가서 자본의 도움으로 연구를 하면서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하는데 사회주의에서 이탈한 거예요. 즉 막스주의를 비판해요. 사회주의자가 아니야. 간단히 말하면 개량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개량주의적인 말은 그래서 개량주의자니까 어때? 반막스주의자죠?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 전략이 실패했다는 거야. 그럼 사회주의 혁명이 실패했는데 뭐 하냐 그러면 항상 하는 말 있죠. 애매모호한 말. 아주 애매모호한 말. 뭐 지적인 명료성, 뭐 실용적인 투쟁, 뭐 전투적인 행동. 말은 멋있게 하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뭐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개량주의로 바뀐 거예요. 얼러스틴. 이런 개량주의 얘기를 한 거. 아리기도 마찬가지로 개량주의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아리기도 미국을 비판한데 그 대안을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미국을 비판하는데 그 비판의 핵심에서 대안을 특히 중국으로 많이 봅니다. 중국을 부상해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을 어떻게? 희미하게 만들어요. 희미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어때? 대안이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대안이야. 제3의 대안인데, 그죠? 모호하죠? 모호해? 뭐 중국일 수도 있대. 중국은 왜?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시장을 포함한
그죠? 이 사람들의 말하면 시장을 포함한 새로운 체제라는 거야. 제3의 체제라는 거야, 중국이. 근데 개량주의자들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할 건데, 이 개량주의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은, 식민지 해방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제국주의 패권을 가져가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패권의 이전. 나중에 우리가 할 겁니다. 패권의 이전. 자, 이거 이제 좀 많은데 한꺼번에 다 해버릴게요. 복습이니까. 이창률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그람시에 따르면 헤게모니, 즉 패권은 지도력에 근거하는 지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지도력이 지성과 도덕에 근거할 때 지배계급은 피지배 계급으로부터 지배에 대한 동의를 획득할 수 있다. 그람시는 마르크스의 경제환원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상부구조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람시에 따르면 지배는 강제와 동의를 모두 수반하는데 상부구조는 동의의 기제이다. 지배계급은 이러한 동의를 얻고 자신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지니는 시민사회를 동원하고 있다.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지배계급에 장기적으로 대항하고 대안적인 반패권 블록을 형성하는 장기전, 즉 지구전이 필요하다. 콕스는 그람시의 이론을 국제정치에 적용하였는데 콕스에 따르면 영미는 패권을 재생산할 수 있는 역량, 즉 지도력을 지녔다. 영미는 자유무역을 전 세계의 상식처럼 수용시켰는데 자유무역은 패권 국가인 영미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콕스에 따르면 구조를 인정하고 그 구조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패권을 다른 패권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비판 이론이 중요하다. 이런 경향은 주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찾을 수 있는데 마르쿠제는 해방을 자연과의 화해라고 보며 하버마스는 해방에 관한 대화와 의사소통을 강조한다. 개량주의 이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람시는 개량주의 이론이 아닌데 개량주의자들의 그람시 이론을 활용을 했어요. 그람시에 따르면 러시아식 기동전, 폭력혁명이죠. 기동전과 유럽식 진지전이 있는데 유럽식 진지전에서 중요한 거는 계급투쟁도 중요하지만 동맹 전략, 계급 동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급 동맹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대방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힘, 그죠? 상대방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힘인데 이게 헤게모니라는 거예요. 헤게모니, 주도권이죠? 헤게모니, 주도권을 비폭력적으로, 그죠? 비폭력적으로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계급과 시민의 협력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노동계급과 시민의 협력을 중요하는데 개량주의자들은 노동계급은 빼고 시민의 주도성을 강조해요. 이게 개량주의자들이야. 원래 그람스가 말한 건 노동계급과 시민의 협력, 계급동맹이었는데 개량주의자들은 시민의 주도성을 하는 거예요. 시민의 주도성. 그 다음에 이제 말장난이 많이 나오는데 뭐 힘을 이길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죠?
폭력으로 폭력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패권, 과거의 패권이죠. 패권으로 패권을 이길 수 없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발상의 전환. 그죠? 그래서 태도의 전환. 접근 방식의 전환. 기존의 접근 방식이 아니다. 권력적 접근 방식. 권력 쟁탈전이 아니라, 그죠? 권력 쟁탈전을 하는 게 아니라, 권력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 대중과 소통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대중과 소통해야 된다. 그죠? 의사소통.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전부 다 생산력주의이기 때문에 자연을 착취하는 거다. 자연을 착취하지 말고 자연과 화해해야 된다.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 혁명을 김을 빼기 위해서, 사회주의 혁명의 김을 빼기 위해서 멋있는 말이죠. 교원영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교원영색이라 멋있는 말,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람시까지는 봐줘야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너무나 개량적인 특징이 너무나 강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뭐 혹시 뭐 또 갑자기 뭐 바꿔요. 1분만 얘기해요. 1분.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종속이론이고,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그 세계체제인데, 세계 특제는 윌리스턴과 아릭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의 패권이, 여러분 그 세계의 패권 보면, 길다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우리 서양식으로 하면 로마 제국 있죠? 그 다음에 이슬람 제국 있죠? 그 다음에 원나라 있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스페인 제국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영국 제국이 있고, 오늘날 미국 제국이 있죠. 그런데 그 아리기와 월레스테는 스페인 제국부터, 이게 바로 자본주의 제국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 제국 시작했는데, 바로 이 스페인, 영국, 미국,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네덜란드, 이렇게 해서 이 패권의 이전, 제국주의 패권이 어떻게 이전했냐를 관심부를 보는 거예요. 이거 종속이론이 혁명이론이 아니에요. 혁명이론이 아니다. 분석이론이다. 자, 우리는 혁명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혁명이 될까? 이걸 고민해야 되잖아.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제국주의 패권이 어떻게 이전했나? 이거는 다시 뭐예요? 제국주의자들의 고민이야. 즉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고민이 뭐냐면, 우리의 패권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혹시 중국이 우리 패권을 가져가지 않을까? 전혀 문제의식이 다르죠? 이거 혁명이론이야. 개량주의야. 그래서 바로 이것을 한 사람이 월레스테인과 아렉이라는 사람이 이걸 한 거고, 우리가 보는 건 이제 세계체제, 즉 말해서 제국주의 역사를 보잖아요. 제국주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이 세계체제, 제국주의 패권의 이론을 보기 위해서 월레스타인과 그 아리기를 보는 겁니다. 그건 빨리빨리 할게요. 먼저 월레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세계체제를 만들었어요. 세계체제. 이 세계체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스페인 때부터 오늘날까지의 자본주의를
하나의 제국주의로 보는 거예요. 제국주의 경제 시스템.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이 제국주의는 어떤 거냐면 과거에 로마와 다른 거는 이건 자본주의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뭐냐면 자본주의는 원래 제국주의였다. 이 레닌과 다르죠? 레닌은 19세기에 비로소 19세기부터 해서 20세기에 독점 자본주의, 즉 제국주의 시대라고 했는데 롤러스테인과 아리기는 스페인 제국 때부터 해서 하나의 이 자본주의야. 그러면 이걸 왜 세계체제를 했냐? 이때 자본주의가 세계적 차원에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세계체제야. 무슨 말이냐? 유럽의 스페인이 그죠? 중남미에 식민지를 건설했죠? 세계체제죠? 영국이 아프리카 노예와, 그죠? 중남미의 특산품, 그리고 영국의 공산품을 삼각무역을 했죠? 세계체제죠? 세계적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페인 때부터 원래 세계는 하나의 자본주의 체제였었고 그 본질은 제국주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월레스턴과 아래. 그래서 월레스턴이 먼저 이 제국주의에 관한 걸 얘기했고 아리기는 패권.